상처 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라. 가족이라도 예외가 없다. 안녕하세요. 한국개선협회 채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까워야 할 가족이나 연인, 가까운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그 무게와 독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해를 시도하지만 종종 이 화해가 자기 파괴적인 용서로 변질되곤 합니다. 상처 준 사람과 섣불리 화해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희생시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상대방의 사과나 용서가 아닌 당신 스스로의 단호한 태도와 현명한 대처에서 시작됩니다. 상처 준 사람이 당신을 다시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방법은 그들의 기대를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상처 준 사람과 절대 섣불리 화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현명한 대처법을 전문가 수준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원칙이 무너지기 쉬운 가족 구성원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의 구체적인 대처 방안까지 포함하여 당신의 인생을 보호하는 강력한 인생 교육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스스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파트 1. 상처 준 사람과 섣불리 화해하지 말아야 할 심리적 이유.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상처를 준 사람과의 성급한 화해가 독이 든 성배와 같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이 화해를 피하는 이유는 당신의 정신적 건강과 자존감 보호에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의 화해 시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당신이 용서를 선언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얻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의 심리는 당신의 용서를 나의 행동이 심각한 잘못은 아니었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면 그들은 결국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라고 오만하게 생각하며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 패턴을 전혀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도 똑같은 상처를 줄 가능성이 90% 이상이 됩니다. 당신은 용서 중독에 빠져 계속해서 상처받는 악순환에 갇힙니다. 진정한 화해는 상대방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모든 화해 시도는 당신의 자존감 희생일 뿐입니다. 상처는 상대방이 당신의 정서적 경계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성급한 화해는 상대방에게 나는 이 정도 상처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빠르게 화해를 시도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경계가 무르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음을 학습합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과 분노를 무효화시키며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는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며 당신이 다음에도 비슷한 학대나 무례함을 용인하게 만듭니다. 파트 2. 상처 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면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킵니다. 그들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태도와 거리입니다. 상처 준 사람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 분노, 슬픔, 울분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동요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함께 일하는 동료나 업무상 파트너를 대하듯이 극도로 건조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십시오. 대화가 필요할 때만 눈을 맞추고 평소에는 그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와 같이 단답형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들의 사적인 이야기나 감정적 질문에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당신은 표정과 말투의 변화 없이 무표정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감정적 철벽은 그들에게 가장 큰 당황과 불안감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깨닫고 당신을 거리두고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재규정하게 됩니다.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희소성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하거나 만나기를 원할 때 즉각적으로 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응하고 그 시간이 당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나쁜 예는 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예는 제 일정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10분 정도만 가능합니다. 주도적으로 시간과 길이를 통제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 계획, 목표, 현재 행복에 대한 정보를 그들에게 절대 공유하지 마십시오. 상처 준 사람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당신을 공격하거나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좋은 모습이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들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성장은 오직 당신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공유하십시오. 상처 준 사람은 보통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눈을 감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회피하고 싶은 책임을 냉철하게 직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당신의 불편함이나 손해를 감정 없이 사실로만 전달하십시오. 당신이 지난번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결과 저는 제 주말 시간 3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당신의 발언으로 인해 우리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떼를 쓰거나 변명하려 들면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행동과 그 결과만을 언급하십시오. 그들이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가해자의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대처법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용서할지 말지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가져온 손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묻는 단단한 사람임을 보여주십시오. 파트 3. 상처 준 사람이 가족이라면 이렇게 대하라. 가족은 상처를 줘도 끊어내기 가장 힘든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에게서 받은 상처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독성이 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으로서의 정서적 교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의 생계, 돌봄는 수행하되 그 이상 정서적 위로, 개인적인 시간 투자는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상처 준 가족에게 더 이상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나 희망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변하기를 바라며 에너지를 낭비했지만 이제 그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가족은 당신이 거리를 두려하면 가족을 버린다고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주입합니다. 이때 당신은 단호한 논리와 용기 있는 선언으로 맞서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가족으로서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말투는 저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가족에게도 만남의 규칙을 설정하고 어길 시에는 즉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나 종교, 타인, 비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규칙을 어기시면 저는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겠습니다. 상처 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냉각시키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혹은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존중하는 친구들로 구성된 나의 핵 가족 선택적 가족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이들의 지지와 사랑은 당신이 상처 준 가족 구성원의 비난을 견디게 해주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이 됩니다. 가족에게서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귀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자기 돌봄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상처 준 사람과 섣불리 화해하지 않고 그들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 화해는 상대방의 책임 회피 면죄부가 되며 당신의 정서적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감정적 반응 대신 업무적 태도로 일관하여 감정적 통로를 차단하십시오. 시간과 정보의 접근성을 극도로 제한하여 희소성을 높이십시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냉철하게 되돌려 주십시오. 가족일 경우는 가족 의무와 개인적 감정, 교류를 분리하고 단호한 거리 두기가 당신의 생존 전략임을 선언하십시오. 상처 준 사람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단호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관계에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요구하고 지켜내는 단단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